초반에 이야기했던 좌파들의 내전, 이게 사실 보수파랑은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재준이 총사퇴합시다, 대안과 미래가 찔끔찔끔, 좌파들이 한번 싸우면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정청래 국민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건 이재명 정권 너 짧다, 내가 연임하는 거 막지 마라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고, 근데 민주당 의원총회나 의원 단톡방에서는 정청래 연임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리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정청래가 나오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님?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를 이제 초반에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선고가 나기 직전에 이제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도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청래는 대통령 탄핵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정청래가 이 말을 한 것과 이 지금 차기 당권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 이거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40, 김민석 2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정청래가 그 김민석이 이제 당권을 가지러 온다, 총리 그만두고 온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뭐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정권 시작할 때부터 아마 김민석은 당권 잡으러 올 거다. 왜?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 된 거를 흡족해하지 않으니,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여론 진작이 안 돼 있다, 혹은 정청래에 대해서 그래도 당심이 어느 정도 지금 서 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조져버린 거예요. 이재명을 향해서. 이 좌파 것들이 아주 얼굴이 하얗게 돼서 긴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종파 투쟁이 시작됐다 할 때요. 이게 좌파 것들은 이제 우리 자유파 세력하고 뭐 100년 넘게 싸워왔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도 치르고 혁명, 반란 뭐 이런 걸 다 했지만, 이 자유파 진영하고 싸우는 거는 그자들의 그냥 운명이기도 하고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긴장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자유파는 뭐 싸우다가 정 안 되면 항복하면은 포로로 잡아줘. 그리고 살려가지고서 밥도 먹여주고. 다 주죠. 예. 그래서 형도 뭐 한 10년 살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어떤 이 자비도 없는 정말 무자비한 이 피해 숙청만이 있는 것이 바로 종파투쟁이에요. 그렇죠. 종파투쟁에는 예외가 없어요. 김일성이가 그 정권을 잡을 때 3차례의 종파투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소련파 제거, 두 번째가 연안파 제거, 세 번째가 남노당파 제거예요. 이 3차례의 종파투쟁을 통해서 뭐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뭐 허가인이 뭐 누구네 해가지고 최소 수십 명의 고위 간부들이 죽어요. 사형당해요. 그리고 수백 명이 같이 따라 죽거든요. 그리고 관련자 수천 명이 다 아우직하고 그래요.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게 종파 투쟁이에요. 이 좌파 것들이 어쨌든 이 공산당 종북 주사파 김일성 집단의 이 피냄새 나는 종파 투쟁이 어떤 건지를 대충 알아. 그리고 이것들이 종북파, 종북 주사파가 될 무렵, 맞아면 1980년대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 간의 이 종파투쟁 수준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의 권력투쟁은 뭐 이 정도까지 살벌하지 않아요. 뭐 뒤에서 뭐 이 한동훈이 오세훈이 똘마니들처럼 정말 귀찮고 짜증나게 하지만 그냥 우리가 대세 관계없어 하고 밀어버리면 밀려버려. 근데 이것들은 달라요. 이것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일단 시작되면은 끝을 볼 때까지 계속 갑니다. 중간에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양상에서 보면 저는 8월 전대에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저 굉장히 놀라운 게, 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네. 정치를 보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총리하던 인간을 대놓고 비행기 앞에 불러서 악수까지 해주면서 사인을 다 줬는데, 근데 김민석이 진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설명드릴게요. 네. 이재명이가 직접 나오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김민석이 나오잖아요. 네.
김민석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은 또 특히 좌파 네. 사람들은 김민석이라고 안 해요. 김민세라고 하죠. 김민세라고 해. 옛날에 그 네. 노무현 정몽준 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럼. 네. 자, 그럼 노무현 때 이자가 한 짓은 네. 좌파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당적 행위를 한 거거든. 그걸 이 친노 사람들이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뼈에 새겨져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뿌리 깊이. 친문 사람들은 이걸 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에 굉장히 서러웠던 시간이 김민석한테 있었잖아요. 김민석도 그 부분 엄청 조심하고 컴플렉스가 심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조심하면 넘어갈 수 있어. 이거는 전면전인데 어떻게 이걸 피해가? 그러니까요. 너 우리가 2002년에 네가 뭐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딱 칼을 들이대는데 그걸 김민석이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게 무슨 우리 자유파와의 싸움이라면은 쓸데없는 거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나 끌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낱낱이 갈갈이 찢겨서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싸움에서 그래도 딴짓 안 한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딴짓하지 않은 정청래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열심히 미국 대사관에 불도 지르려고 하고. 아이, 그럼. 네, 일관성이 꾸준하게 있잖아, 일관성. 정동영 따라다니고. 일관성이 어쨌든 정청래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은 안 했다 이건 거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가끔씩 했잖아요. 네. 개소리를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이재명이는 원래 운동권의 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할 정도의 그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나름 취재하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한테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친노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용병으로 바라본다. 그렇지. 이재명은 우리 그 장남이 아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이 어려울 때 잠깐 서자한테 똑똑한 서자한테 집안 일으키라고 맡기고 이제 집안이 일어났어. 권력을 차지했어. 야, 이거 원래 우리 집이야. 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그 김어준과 조국과 유시민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좌파 메인 네. 그 운동권 중심 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우리는 이제 뭐 전과가 사범이다가 뭐 그냥 진짜 막 더럽고 막 천박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운동권의 족보에는 이자가 올라가 있질 않아. 뭐 집시로 들어간 게 한 번도 없잖아. 그렇죠. 뭐 국보로 들어간 게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음주운전이고 뭐 무슨 사칭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야말로 잡범 수준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 족보에도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처럼 민간인 납치 고문 그 폭행 프락치 사건의 배우 정도는 해야 거기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좀 주변화된 운동인데 네. 진짜 보안법 국보법을 위반해야 이 별을 한 두 개는 달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쨌든 김부겸 정도는 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이 전면적인 종파투쟁 양상으로 가는 순간 누가 진짜 적통이냐를 가지고 밑바닥까지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김민석이가 이재명의 대리인 김민석. 그냥 김민석이가 독자적으로 나왔으면 또 몰라.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재명이가 뒤에서 미니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민석이는 실제로는 이 이재명이가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핸디캡이 될 거예요. 정말. 그 김민석이랑 정청래랑 붙으면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가 이기면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 레임덕이죠. 아닙니까? 아니 총리까지 보냈는데 이제 대통령 말빨 다 안 먹힌다 끝났다. 그리고 이번에 이기면요. 총선 공천권을 가지거든요. 정확히.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공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친명계에서 막 설치고 다니던 인간들, 지금 정청래 물러나라 가는 사람들, 정청래한테 제대로 대들겠습니까? 다음번에 공천 안 줄 수 있는데? 정확히 지난번 이제 뭐 전당대회가 이재명으로 완전히 줄을 서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24년도 총선 때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쪽은 심지어 이제 뭐 수박 이제 뭐 수박 깨기까지 해가면서 온통 이제 수박들 다 공천 학살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낙연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낙연 아예 그냥 당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별도의 당을 만들었는데 아무 존재감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문재인 만났다 이거 말고는 뉴스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빠르게 몰락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정청래가 지금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바라면서 선고를 바라면서 이 말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된다. 정청래가 당권을 잡아보면 어떤 공천을 할까를 이번에 보여줬어. 전라북도. 이원태. 예. 자기 측근 안 저렇게 치려고. 하는 거라니까.
당선됐네요. 저렇게 하는 거라고. 야,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네. 내심 정청래 당선 응원하는 게 보수 우파엔 더 좋은 일 아닌가. 왜냐하면 저기들이 이제 이재명 똘마니 김민석으로 일치 단결해서 착착착 하는 것보다 정청래가 대표돼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예? 우리가 그걸 응원하면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네, 되니까 이런 거 내심. 아니, 이런 점이 네. 있어요. 지금 저 댓글에 제가 스타벅스 마신다고 좋아하시네. 이거 저 우리 멸콩 TV 스태프께서 스태프들이 사주신 걸. 자, 고맙습니다. 자 김민석이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보단 머리가 있잖아요. 예, 나름의 꾀가 있죠. 그리고 김민석이도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됐어요. 이제 미래를 한번 승부를 봐야 될 시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 겉으로는 어떻게 이 태도를 취하든 속으로는 그 오만함이 아주 하늘에 닿아 있는 자거든요. 네. 그 이자가 대통령 꿈을 언제부터 꾸냐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예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 김민석이 그 어머니가 민가협이라는 그 활동을 할 때 했던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대통령 될 와. 거다라고.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긴 그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가시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대통령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자기는 현재까지는 이재명이를 뒤에 없는 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막상 앞으로 두어 달 동안의 전대 과정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자꾸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돼. 그리고 이재명을 두들겨 때리고 전면 투쟁하는 정청래한테 유리해져. 그럴 때 김민석이가 패배를 각오하고 계속 이재명 똘마니 역할을 하겠느냐. 살짝 갈라설 수도 있다. 전면적으로 갈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검처럼 확 바꿀 수가 있어요. 하긴 옛날에도 노무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갔는데. 그럼. 그게, 네.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 대의 명분은 늘 있거든. 네. 뭐 지그들 진영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뭐 지금은 이재명을 비연도 해야 된다. 뭐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잔머리들은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공소 취소 잘못 꺼냈다가 지방선거, 재선거 날라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설령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도 지가 대표로서 총선을 이겨야 대권을 나갈 텐데 공소 취소 받아주면 총선 질 건데 그렇지. 그거를 섣불리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박사님.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탈 이재명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탈 이재명을 누가 더 세게 거칠게 자극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참 교묘한 게요. 어제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라고 이거는 거의 야당 대표가 할 만한 말로 이재명 들이받았잖아요. 오늘은 의원총회인가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모두 발언에 이재명이 15번 들어갔대요. 이재명의 성공, 이재명. 이 정도면 거의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거지. 아니 이재명 그게 정청래 스타일이에요. 이게 막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막 칼로 찌르고.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그러면서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게 좌파고 이 정청래고 김민석이에요. 김민석이도 그래. 근데 이게 그렇죠. 간단치 않은 게 제가 취재한 한 가지 사실 더 말씀드리면 송영길이 나와버리면 삼자 구도에서 정청래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송영길은 드랍할 거다. 당연하지. 송영길은 김민석 밀어줄 그렇죠. 거다. 그래야지. 그러고 나중에 송영길이 원하는 건 장관이나 총리나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말들이 또 돌더라고요. 김민석이 저하고 그럴 송영길은 그건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가까운 그런 의미에서 파트너십이 아주 강한 친구예요. 그 일리 없는 말은 아닌 거네요. 저는 일리 있다고. 그러면 정말 1대1 대전이 될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극적 효과를 노려서 송영길이가 처음에 세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청래 공격하는 역할을 송영길이 총대 메고 세게 하다가 마지막에 김민석 손들어주면서 그렇지. 드랍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으로 하면 이제 정청래를 까는 어떤 뉴스 양이 2배가 늘잖아요. 그 효과 최대한 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파이 키운 다음에 둘이 이제 합치는 단일화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속내라던가 이 내분 양상은 여기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하는 이 방송만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보수튜브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김민석 어머니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 김민석 어머니, 김민석이 대학교 때 뭐하고 다녔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듣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아니 그때 김민석 어머니하고
허인애라고 있잖아. 네, 유명하죠, 허인애. 허인애 어머니가 야. 서로 내 아들이 먼저 대통령 돼야 돼 그러고서 허인애는 누구냐면 여러분 민주화 운동 한다는 그 운동권의 핵심인데 스캔들 때문에 정치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을 태양광. 해서 중국 태양광을 이 사람이 다 속된 말로 다 아도를 쳐버려가지고 아. 어마어마한 부를 걸머쥐고 막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 인물입니다. 야, 그걸로 번 돈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거니까. 설경구 김해에 나왔던 돌풍이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그 옛날에 전대협 의장이었는데 정치 못하고 그렇지. 뒷돈 받아서 사업해서 그렇지. 부자 된 그렇지. 그 김희의 남편이 그렇지. 허인애를 모델로 만들어진 야. 캐릭터를 하더라고요. 딱이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그런 해요, 작가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야. 직접 뭐 말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은 너무 재밌게 산다. 다 드라마틱해. 네. 예. 다 그 옛날 민주화운동 할 때 제 후배들이었는데 네. 그 엄마들이 그렇게 좀 극성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때부터- 먼저 대통령 될 거야. 아니야, 우리 이내가 먼저 대통령 될 거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박사님? 대통령의 꿈을 키워온 친구들이에요. 아. 야.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재명 등에도 칼을 그럼, 꽂을 수 그럼.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도 사퇴하고 재선됐다면서 정청래 사퇴해라, 이재명 정부 성공위에 사퇴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김용이요. 지금 1심, 2심 다 징역형이거든요. 어허. 대법원에서 보석받고 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공천을 안 줬어요, 정청래가. 앙심을 품고 자기 정청래 사퇴시키겠다고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출마한답니다. 나온다고 그러대. 근데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대법원에서 땅땅땅에서 징역 4년인가요? 5년 확정되면 현직 최고위원이 끌려가면 그것도 참 드라마틱한 그림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아니, 최고위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받는 게 어렵지. 공천받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나오니까 전국 선거 망칠까봐 뺀 거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나오는 거는, 어쨌든 최고위원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경선들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계파들이 동시에 당선될 만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기 전 최고위원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이요. 이 김영희의 이 후킹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세요. 대장동하고 여기까지는 정진상이 김영희 정도가 돼야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써먹었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최대 모든 관심은 공소 취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희가 설치면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 이재명의 계산에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설치면 설치수록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싹 해갖고서 공소 취소 싹 해야 되는데 자꾸 시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영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이는 어차피 대통령까지 좀 해먹고 이제 공소 취소해서 싹 끝나면 이제 인생이 해피해지는데 나는 뭐야? 나는 이제 감옥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영이나 뭐 대장동 일당들 뭐 김만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뭔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떠드는 거예요. 나 김영이 여기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어. 니만 공소 취소하면 다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도 쟤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측근이 아니야 부담일 뿐이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김영희도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여전히 이재명의 최측근처럼 떠들고 다녀.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출판 개념에 한다 그러면 막 구름같이 사람이 모여. 막 대단한 것처럼 실제로 이재명이는 저 김영희가 얼마나 부담되고 짜증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네. 박사님 그거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낙선하면 안 돼. 김영희가 출마 못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 출마도 네. 어려울 아이, 것이다. 뒤에서 잘 최고위원 정리할. 출마는 이재명이 허락 안 하는데 무슨 최고위원 출마를 합니까? 출마시키는 순간 이재명이 보내서 나왔다고 맨날 떠들고 전국을 다닐 텐데 이게 이재명의 공소취소 프로그램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고 김용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지 이재명이 지금 해외 가서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나 감옥 갈 것 같다. 그렇지. 나 퇴임하고 나면 나도 전직 대통령들처럼 감옥 가고 뭐 당할 것 같다라는 말을 지가 지 입으로 하더라고요. 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 결집. 어. 개딸들 위기감 결집. 어떤 세력이든 정권을 잡으면 신주류가 생겨요.
지금 신주류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김현지 빼놓고는 네. 강훈식이 이런 자들이 신주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자들은 김용희의 무슨 최고위원 이런 거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럼요. 그 그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중심의 신주류. 이른바 무슨 신명인지 뭔지. 뭐 뉴 이재명 뭐 그러잖아요. 예. 그 신주류들하고 음.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온갖 오물과 때가 함께 묻어있는 이른바 구주류들하고는 이미 확연하게 다르다. 달라졌다. 네. 가는 길이 다르다. 그렇죠. 굉장히- 서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이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김용희 최고위원 못 나온다라는 예언을 전망을 고성국 박사님이 우리 멜콩 TV에서 하셨습니다. 이자가 최고위원 네. 나올 요량이었으면 왜 14군데나 되는 데서 공천을 못 받았겠습니까? 그럴 거면 그냥 공천 주고 그냥 말았지. 공천 주면 좋지. 끝나는데. 네, 네. 야, 이거를 이재명과 김용과 그리고 개딸들은 꼭 안 보길 바랍니다. 근데 막 봐도 우리만 안 들으니까. 그렇긴 해요. 네. 봐도 우리만 안 들으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의 감정 싸움이냐면요. 요 이야기만 짧게 할게요. 예. 제 후임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창석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유시민과 뭐 최욱, 김어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너네 때문에 선거 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시땡 하는 그 비속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주 상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게. 그 정도는 우리가 대한과 미래 욕하고 우리가 친한 게 욕할 때도 우리가 방송에서 시땡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란 딱지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 갑자기 지금 보니까 화난 애는 아니에요. 그 그러면 쌓여 있었던 안 나. 거잖아요. 예. 지난 이제 선거 동안에 정말 정청래 이상하네, 뭐 누구 이상하네, 그 지금 이쪽에 줄 서 있는 유튜버도 이상하네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특히 김어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성국 TV에서도 초기에 이제 네. 김어준 방송을 좀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전담해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여러 이벤트에서 김어준이 명확하게 저쪽 편에 섰어요. 특히 조국을 사면받게 만들었던 건 100% 김어준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국이 특히 평택에서 지금 이재명이 망신당하게 만든 또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서로 망신당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김어준이 일관되게 가져왔던 이재명에게 껄끄러운 스탠스. 이걸 참다가 드디어 못 참고 터진 거예요. 예. 그 한 가지만 좀 부언해 드리자면 이 종북 주사파 진영 안에서 이른바 그 유튜브를 비롯한 SNS 는 김어준이가 제일 일찍 했고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어준이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봐라. 저게 감히 따로 해? 근데 제법이네? 라고 하는 게 손가락 혁명. 손가혁. 유일하게 송가혁이 음. 독자적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성남시장 할 때니까 그렇죠. 벌써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어준이와 이재명이는 서로 반목했던 거예요. 경쟁을 했네요. 종북주사판 내에 뉴 미디어 이니시에이티브를 두고 이것들이 반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김어준 쪽, 정청래 쪽이 자기들은 민주진영, 그리고 이재명 쪽은 그 이동형, 오창석 요쪽은 민주 분열 진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표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유튜브 구독자 수는요. 김어준, 최욱이 버티고 있으니까 200만이 넘으니까 얘네가 그쪽이 화력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여기에 있는데도 대통령 이재명을 추종하는 유튜브 세력보다 조국 문재인 원조 쪽이 훨씬 더 화력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굉장히 또 박사님 말씀처럼 진짜 이러다 정청래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흥미진진한 전망도 가능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방법을 이른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서 있는 걸 사진으로 찍은 뒤에 그 조밀도, 쉽게 말해서 영어로 덴서티, 누구나 얼마나 서 있냐. 그래서 입방 미터당 그
서 있는 사람 수를 5명인지 9명인지 그 구분해서 곱하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38,700명이라고 비공식 추산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이게 옛날 서초동에서 그 MBC에서 딱 봐도 100만 명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MBC 박성재. 대장했던, 예. 네. 딱 봐도 100만 명. 그냥 입에 걸리는 게 좌파들은 1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다녀오셨지만 저도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한국판 오렌지 혁명이에요. 우산 혁명이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아마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그 개표소는 민주화의 성지가 될 것이다. 응? 좌파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라고 하면 5.18만 얘기하고 광주 망월동만 얘기하는데 우파들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성지처럼 잠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핸드볼 경기장이 만들어진 게 1988년 올림픽 때인데 올림픽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핸드볼 경기 말고 어제는 뭐 핸드볼 선수들이 주니어 선수들이 거기 갔다가 뭐 나오니까 장비를 혹시라도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뭐 좀 보자고 해서 약간 실강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예민합니다. 지금 거기 있는 이 청년과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오세훈이 자꾸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오세훈이 떨어졌어 봐요. 오세훈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중대 위법 아니면 재선거 못해? 오세훈 머리에 띠두르고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한동훈 지금 와가지고 뭐 배현진한테 환영받고 뭐 지금 뭐 제1호 법안을 낸다는 게 무슨 선관위에 대한 법안을 낸다는데 한동훈도 거기 북구가 거기 들어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런데 당선이 됐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떨어졌어 봐요. 한동훈부터 거기 나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대의명분을 따르는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마 제 얘기에 반대하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네.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을 내놓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진짜 대권 후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가장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변호사들 안 거쳐도 되는 그리고 방법. 그거를 어차피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못 받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쩔쩔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뭐 의원직 총사퇴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원직 총사퇴 한다고 낸 적이 있어요. 음.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음. 그 국회의장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깔판 밑에 넣어놔요. 절대 처리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겁나서. 음. 이 좋은 국회의원 자리 혹시 그 사표 수리하면 어떨까봐. 음. 절대 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서울시장 당선이 됐는데 내가 당선된 걸 내놓겠다? 보다 큰 정치를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그런 생각이 오세훈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 확보한 꿀단지인데 이걸 내놓겠느냐. 꿀단지를 깨야 거듭날 수 있는데 5번 서울시장 한 거에 지금 도취돼 있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오세훈이 그냥 서울시장직 내놓으면 이 판은 뒤집어집니다. 결국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만 총대를 메고 나섰고 그 장동혁 흔들기에 국민의힘의 기득권 의원들이 눈이 시뻘개져 있습니다. 제1야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41.1. 사실상 동률로 붙었고요, 지지율이. 뒤집어진 거죠, 그 정도면. 이재명 3.9%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코프라 여론조사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이 높으면서 데드크로스도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재명이 지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우리 졌다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이 진 거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졌으니까 너 나와라 너 내려와라 하는 꼬라지. 국민들이 잠실에 모인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제 잠실 항쟁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력이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해야지 여기에서 뭐 다른 논의가 계속 이제 크게 나오는 거, 뭐 당대표 거치 문제가 제일 이제 크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논의를 한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 재선거 문제, 저는 6월에는 이것이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거치 문제 가지고 서로 우리가 분열되고 있을 그럴 틈이 없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도 이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상대의 그런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어떤 기조였지 않습니까? 그 조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선 그 대입에서 비리를 일으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국을 치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그것은 젊은 2030의 기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가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한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기회를 뺏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내가 투표용지 없어서 투표 못 한다는 걸 본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정한 기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 30대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번에 선거에 이긴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20, 30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20, 30대의 지지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정당이라는 게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릇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재선거 문제 그리고 잠실 항쟁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 국민의힘이 모든 걸 집중시켜야 된다. 다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분명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권영세 씨 얘기는 제가 기가 막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오늘 지금 벨기에로 날아갔습니다. 네. 유럽, 서유럽 아주 좋은 나라들만 쏙쏙 골라서 가죠. 이탈리아도 갑니다. 가고요. 예, 네. 마지막에 G7을 가는데 굉장히 길죠. 가면서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저는 이재명이 전반적으로 짜증이 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화가 좀 나 있더라고요. 특히 아니 구청장이나 지방의회 특히 서울시 시의원 뭐 구의원은 다 민주당 많이 찍어놓고 실제로 지금 오세훈이 만약 시장 업무를 시작하면 제의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해 가지고 오세훈이 사실은요. 이 5선 임기를 시작해도 시장직 제대로 수행 못해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시의회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5번째 당선됐는데 중간에 나 못해 하고 박차고 10년간 정치 낭인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시의회를 야당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민주당에게 장악이 당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무상급식 관련 투표 그 강행해가지고 투표함도 못 열어보고 정치적 나락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도 말이 좋아 서울시장이지 80석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니 그렇게 해놓고 왜 시장은 다른 사람 찍어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냐. 이 아주 어제 화를 좀 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장해찬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이 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짜증이 나 있어요. 오늘 공항에 정청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 꼴보기 싫다는 거지. 정청래 네 얼굴만 봐도 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정원호 잘 뽑아서 줬는데 네가 망가뜨린 거잖아. 라고 지금 화풀이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권영세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오너인 이재명도 그러고 정청래도 지금 아프다. 서울시장 뺏겨서. 그런데 오세훈도 서울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던져야죠. 오히려 판가를 해버리면 우리가 전국에서 훨씬 더 많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저 댓글에도 저런 말씀이 있는데 제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오세훈이 좋아서 찍었나? 저짝 못 찍으니까 소위 정원호 쪽을 찍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찍은 표가 많다. 오세훈이 좀 알아야 돼요. 자, 권영세 씨. 지선이 패배했다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지선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의석을 3개나 더 가져왔잖아요. 평택을. 유이동도 자기가 왜 당선됐는지 모르고 장동혁 대표 무슨 거취를 결단하라고 그러질 않나. 공주의 부여 청양 그 어려운 데서 윤용근 당선자 나왔잖아요. 아니 그거는 왜 이긴 거 아닙니까? 울산 남갑에서 김태규 이겼죠. 당선인 나온 거 이거 이겼잖아요. 왜 이런 건 평가하지 않고 호남을 비롯해서 좀 많이 졌다고 이걸 지선 패배라고 하면서 장 대표의 사퇴를 포함해서 논의하자? 이 권영세 씨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긴 거지.
상대방이 졌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졌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패배주의가 국힘에 지금 팽배해 있다. 네, 여러분.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